최근 KT의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이랑 LG U+보다도 더 하락률이 큰데 사실 KT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그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KT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현재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배당 확대 여력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AI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콘텐츠, 음악, 금융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다뤘던 SK텔레콤이랑 같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공공재 요금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KT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돈을 벌어야 고용도 좋아지고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공재 요금 규제가 있는 게 윤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 안정차 이렇게 낸 것뿐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요금 규제 이슈는 예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순한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알뜰폰이 있겠죠. 최근에 알뜰폰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뜰폰도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고 그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알뜰폰 사업자도 KT의 망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뜰폰의 점유율은 대부분 사물 인터넷 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쪽 이동통신 서비스는 아직까지 KT, LG U+, SK텔레콤 이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KT도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정부 규제 때문에 알뜰폰 사업에 대한 파일을 크게 확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KT 자체적으로도 가족결합이나 단말기 지원금 같은 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알뜰폰 사업자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KT가 알뜰폰 사업자를 완전히 잡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T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현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랑 치킨 게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통신 퀄리티 자체를 엄청나게 좋게 해서 알뜰폰 사업자랑 질적으로 차이를 크게 두던지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치킨 게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도 최근에 노이즈로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이 점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 사업이라는 게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은 큰 돈을 주고 이 위성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사막이나 바다, 산악지대와 같은 기지국을 설치하기가 힘든 곳은 스타링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제4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신사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기지국을 전국에 깔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카카오나 쿠팡, 롯데 이런 기업들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후보자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기업들이 통신사업으로 뛰어들려면 조 단위 금액이 필요합니다. 쉽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공공재 요금 규제, 그리고 알뜰폰 점유율,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제4이동통신 이런 노이즈들은 그냥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KT는 배당 확대의 여력이 있고 현재의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KT는 예전에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죠. 현재는 주인 없는 회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거는 오너가 없다라는 거죠. 오너가 CEO 역할도 하면서 이사회도 장악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탈피한 구조예요. 오너가 있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현금을 소진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투자를 많이 못하겠죠. 근데 KT는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확대 여력 또한 다른 오너 있는 기업들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스코나 KT와 같은 주인 없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주인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에서 가버넌스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갑자기 횡령, 배임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KT는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을 하기 때문에 KT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 갑자기 핸드폰 인터넷을 끊는 경우는 없었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인터넷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필수 소비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위축이 예상이 될 때 경기 방어주를 투자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T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전국적으로 기지국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통신 서비스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로서 스카이라이프도 있고 스튜디오 지니도 있고 BC카드, 나스미디어, 지니뮤직, KT 서브마린, KT 클라우드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C카드 자회사인 K뱅크도 가지고 있죠. K뱅크는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음악, 금융, 디지털 광고, 유료방송, 콘텐츠 다양한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T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현재 저렴하다는 겁니다. 순자산 대비한 시가총액 PBR을 보면 KT의 현재 PBR은 굉장히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높고 배당 확대 여력 또한 높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KT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